바세린 단독으로 바르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별로 어떤 성분을 같이 발라야 하는지 제가 정리해봤으니까 이렇게만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주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제일 먼저 생기거든요. 실주름이 먼저 생기고 그 주름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면서 깊은 주름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애초에 건조함을 막아줬다면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세린 많이 사용하시는데 바세린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막아줘서 상처도 보호해주고 주름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원장님, 굵은 주름도 혹시 펴질 수 있나요? 예방까지는 되지만 우리가 바세린 발랐다고 굵은 주름이 펴진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굵은 주름은 써마지나 레디어스나 주부젠 이런 주름 전용 시술들이 피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교적 초기에 생기는 얇은 주름, 실주름이라고 하죠. 이 주름은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1872년에 제일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석유를 정제해서 만들어진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피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과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에 안전한 오일 성분으로 최근에는 보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자, 우리가 바세린을 발라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할까요? 제가 바세린 관련 저널을 저명한 걸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냥 단순히 밀폐만 했던 치료군과 바세린을 도포를 해서 피부를 밀폐를 했던 치료군을 비교를 해본 결과적으로 바세린을 바른 피부에서 피부 두께가 유의하게 두꺼워졌다,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아주 저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결과였는데요. 이렇게 바세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이 마르지 않게 일회용 랩을 씌워 놓잖아요.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발라놓으면 마치 피부 위에 투명한 랩을 씌우는 것처럼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막아줘서 더 촉촉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바세린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즉 피부는 되게 말라 있어요. 건조해요. 근데 그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촉촉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바셀린이랑 같이 바를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주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에 많이 다뤘던 비타민 A, B, C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직접 얼굴에 나이트 케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비타민 C, 페룰릭 액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성분은 약간 스킨처럼 이렇게 촉촉한 제형이거든요. 부스팅 앰플을 이쪽 부분에다가 스킨 대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요. 저는 약간 욕심을 내서 눈꺼풀 부분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점막 부분은 되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피부 자극감이 별로 없고 좀 바르는 즉시 반짝이는 좀 윤광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좀 천천히 롤링하면서 한 1분 정도 좀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짜면 약간 이렇게 찐득찐득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PDRN,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정말 촉촉해서 제가 좋아하는 앰플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도포를 해서 잘 롤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좀 흡수를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촉촉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좀 침투를 하고요. 저는 좀 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단계는 아토베리어 AI 크림이거든요. 이 크림은 보통 피부과에서 처방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창상피복제, 피부 장벽을 개선을 하고 또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보습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을 하는 제품인데 성분은 이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 원래 피부의 보습 성분으로 있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주 성분으로 돼 있어서 정말 건조할 때 바르면 촉촉하고 좀 더 피부에 힘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습 크림에다가 레티놀을 한 방울 섞어주는 거예요. 레티놀이 또 주름에 좋잖아요. 그래서 레티놀을 섞어서 눈가 부분에다가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으로 저는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은 눈꺼풀이나 이런 데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바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바르던 거라 정말 소량씩만 좀 바르고 있는데 조심을 하셔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크림이 다 흡수가 된 다음에 바세린을 발라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분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바세린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유니레버에서 나오는 바세린 맞고요.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립 에센스라는 제품입니다. 바세린에 정말 많은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선호해요. 왜냐면 립 제품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튜브형으로 조금씩 짜서 사용을 하니까 위생적으로 관리가 좀 쉽고 양 조절이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일반 바셀린보다는 좀 비쌉니다. 한 1,000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유분막을 만들어 놓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량을 좀 짜가지고 우리가 크림을 발랐던 부분에다가 두드려서 밀폐 보습을 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켜켜이 수분막을 정성스럽게 쌓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밤 동안 날아가지 않게 유분으로 랩을 씌워주는 과정입니다. 눈꺼풀 부분도 건조하신 분들은 눈꺼풀 부분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름이 많은 부분에 좀 더 많이 침투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입술 케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술은 각질층이 얇고 또 각질층도 잘생겨서 많이 덮이기도 하죠. 그리고 원래 다른 피부에 있는 모공이나 피지샘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습크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런 걸로 좀 입술 부분에다가 1차적으로 좀 발라주세요, 저녁에는. 이것도 역시 바로 바셀린을 바르면 좋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호호바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 호호바 오일은 쿠팡에서 샀어요. 유기농 호호바 오일이고 데저트 에센스라는 제품인데 제가 되게 바디 부분이나 입술 부분이나 발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 정말 소량만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덜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양 조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딱 한 방울 정도만 같이 섞어줍니다. 체온으로 살살 녹여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뭉근하게 녹여주면 잘 섞여요. 둘 다 유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입술 부분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남은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많이 건조하신 분들만 바르세요.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 저는 세로 주름이 생겨서 이 부분에도 좀 발라주고요. 조금 더 남으면 손등 부분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과 손 부분 케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목과 손 부분은 레티놀 크림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 피부는 좀 많이 예민하거든요. 레티놀 크림만 사용하면 너무 피부에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에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보습 크림을 같이 섞어서 믹스를 해준 다음에 목에다 1차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손에도 좀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세린을 바를 때도 아까 입술 바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호호바 오일과 바세린을 섞어서 손으로 이렇게 녹여서 잘 섞은 다음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발과 건조하거나 또 마찰된 부위, 이런 부분 케어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바셀린을 짜서 손 온도로 녹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로션이랑 또 섞어줍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 발라주는데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게 갈라지고 아프고 막 거기서 피나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3개월 이 정도로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애기 피부처럼 되게 보들보들거리는 피부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세린 주의할 점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블랙헤드나 좁쌀 여드름이 잘못 사용하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T존이라고 하죠. 미간 부분과 코, 이 부분을 연결을 한 부분을 T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피지샘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셀린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 부위로는 O존이죠.
입술 외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이게 오존인데 이 부분에도 좁쌀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서 바르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U존 있죠? 이쪽 부분. 눈가를 포함을 해서 얼굴 가장자리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비교적 좁쌀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도 나는 좁쌀 여드름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바셀린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안전한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여기 눈가 주름, 그리고 여기 입술 안쪽, 이쪽 부분은 괜찮고요. 특히 악건성인 피부는 여기 입가 이런 데 세로 주름 있죠? 이런 데 바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좁쌀 여드름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띄워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울퉁불퉁하다, 이런 분들은 그 부위에는 바셀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바세린은 정말 잘 사용하면 주름을 예방을 하는데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예민한 피부나 특히 지성 피부에는 자칫하면 모공을 막을 수 있고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도 피드백 열심히 해드릴 거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는 동안멘토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